남편이 선물로 준 목걸이, 친구가 똑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.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해 줬어요. 게다가 선물까지요. 작고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.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. 무뚝뚝하고 표현 하나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마음이 하늘에 붕 떴습니다. 그날 밤 딸한테 사진 보내면서 말했죠. 네 아빠가 이걸 사왔다? 세상에 이런 날도 다 있네. 딸은 웃으며 답했어요. 우리 아빠가 웬일이야. 무슨 바람 불었나 보다. 그 짧은 대화가 괜히 마음을 간지리더군요. 결혼하고 이렇게 설레는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. 그래서 생각했죠. 이 예쁜 목걸이 그냥 서랍에 넣어두기엔 아까운데 며칠 후 대학 친구들이 모이는 동창회가 있었고 저는 그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.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히 말리고 그날따라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. 마치 오랜만에 여자가 된 느낌이었달까요. 그런데요. 모임 자리에 도착하니 제 친구 주아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더군요.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안았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왔어요. 어라?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 제가 차고 있던 거랑 똑같았습니다. 괜히 신경 쓰이는 마음에 물어봤어요. 주아야, 너 그 목걸이 어디서 샀어? 그랬더니 아, 이거 남자친구가 선물로 사줬어 라며 까르르 웃는 거예요. 그 순간 주변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더군요. 뭐야, 연화 남편이 주아애인 아니야? 둘이 짠 거야? 커플 목걸이네. 깔깔거리며 웃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만 혼자 얼어붙었습니다. 그때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. 몇 달 전이었죠. 그때는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을 한 날이었어요. 남편은 이런 자리 귀찮아했지만 제가 계속 조르니까 결국 같이 나갔었죠. 그런데 이상했어요. 막상 도착한 남편은 어쩐 일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.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술도 자기가 먼저 따라주고 어라, 웬일이지? 싶었지만 전 그때까진 그냥 기분 좋은 날인가 보다 하고 웃어넘겼어요. 주아는 돌싱이라 혼자 왔고요. 늘 당당한 성격이라 그런 자리에 혼자 있어도 어색한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인사하더군요. 그런데 그날 밥을 먹는데 자꾸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. 한 번은 남편 쪽을 슬쩍 보니 주아랑 눈이 마주쳤습니다. 순간 둘 다 눈을 피했지만 괜히 제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죠. 그땐 그냥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겼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.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왜 그리 낯설던지요. 조심스레 물어봤어요. 여보, 그 목걸이 어디서 산 거야? 그냥 지나가다 보인 주얼리샵에서 샀어.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. 전화할 땐 방에 들어가서 하고 어디 나간다고 해도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요. 저는 점점 의심 속에서 살아갔고 그 목걸이는 더 이상 제 눈에 예쁘지도 의미 있지도 않았습니다.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딸아이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어요. 아빠 카드 내역 좀 한 번만 확인해 줄래? 며칠을 망설이다 확인한 그 기록에서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. 같은 날 같은 쇼핑몰에서 목걸이 2개. 분명 당신 생일 선물이야 하던 그 말이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내 생일을 축하하며 건넨 그 반짝이던 목걸이. 그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 사람 손에선 나와 그녀를 향한 2개의 포장지가 나란히 들려 있었던 겁니다. 남편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차마 먼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. 혹시나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걸까? 그런 거면 어쩌지. 그런데 정말 맞다면 그게 더 무서웠어요. 그래서 결국 주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? 작은 카페 한쪽 구석. 주하는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익숙하게 손을 흔들었어요.
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앉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. 혹시 저번에 말했던 네 남자친구 이름 말해줄 수 있어? 주아는 조금 당황한 듯 하다가 웃으며 말하더군요. 왜? 갑자기? 사실 말 안 했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, 유부남.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. 그 사람 혹시 내 남편이니? 주하는 순간 얼어붙은 사람처럼 저를 바라봤어요. 입술을 꾹 다물고 눈동자가 떨렸습니다.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죠. 미안해, 연화야. 사실 우리 중학교 동창이야.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너 결혼식 때 내가 못 갔잖아. 그래서 네 남편 얼굴도 몰랐고 몇 달 전 부부 동반 모임 때 너 남편을 처음 보고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거든. 집에 돌아와서 생각나더라. 아, 중학교 동창 이름까지 떠올랐어. 근데 며칠 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했어. 그냥 반갑다고 옛날 이야기나 하자고. 그게 시작이었어. 주하는 고개를 푹 숙이며 목이 메인 채로 속삭이듯 말했어요. 처음엔 진짜 그냥 옛날 동창 보는 느낌이었어. 한두 번 밥 먹고 안 볼 생각이었어. 그냥 반가웠고 어색하지 않으니까. 근데 그 사람도 그랬고 나도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. 잊고 지냈던 추억. 그때 우리 교복 입고 걷던 거리들. 그 얘기들 하다 보니 그냥 계속 만나게 됐어. 미안해. 이제 그만 만날게. 내가 미쳤었나 봐.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으니까요.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습니다. 저는 카페에서 주아와 나눈 대화를 숨김없이 전했어요. 오늘 주아 만났어. 다 들었어.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그냥 실수였어. 한순간이었어. 저는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. 그토록 무뚝뚝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. 당신 알잖아. 내가 먼저 그런 거 못하는 성격인 거. 걔가 먼저 꼬신 거야. 나 진짜 처음엔 그냥 옛날 친구라고 생각했어. 근데 그 애가 계속 연락하니까 그냥 다신 안 만날게. 정말이야. 이제 다 정리했어.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혔습니다. 책임은 없었다는 듯, 결정은 내 몫이 아니었다는 듯, 모든 잘못을 그녀 탓으로 돌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세월마저 의심하게 됐습니다. 결국 두 사람은 여기서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저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가슴에 묻었습니다. 속은 뒤집어졌죠. 하지만 이혼까지 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남편은 확실히 달라졌어요. 평생 무뚝뚝하던 사람이 어색하게 다정해지려 애쓰더군요.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아다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고했어 고마워 같은 말을 건네는 모습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 피운 남편이 집에서 더 다정하다고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. 그래,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거야. 그렇게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한 달쯤 지났을까요? 그날 저는 빨래한 옷을 정리하러 옷방에 들어갔습니다. 남편은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고요. 그런데 어디선가 띠링 하고 벨소리가 났어요. 어라? 핸드폰, 침대 옆 탁자도 거실도 아닌 소리는 옷방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났습니다.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핸드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. 화면에는 이주하라는 이름이 크게 떠 있었어요. 통화는 곧 끊겼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.
본능적으로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. 그 안엔 잘 자. 오늘도 재밌었어. 내일 봐. 보고 싶다.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. 온통 주아의 이름뿐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끝냈다고 했습니다. 주아는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둘은 나를 속이고 또 다른 핸드폰까지 만들어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. 그 순간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, 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. 그저 미친 사람들,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스쳐갔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. 서랍 속 핸드폰을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. 남편은 샤워를 끝내고 나와 저를 보는 순간 모든 걸 눈치챘더군요. 그거 왜 봤어? 그거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죠. 이 집에서 당장 나가. 다음 날부터 저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. 핸드폰 화면을 통째로 캡처해 USB에 저장하고 그동안 쌓였던 카드 내역, 통화 기록, 주아와의 메시지 내역까지 모든 걸 정리해 법무법인에 제출했습니다. 그리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통장, 주택 명예, 보험까지 전부 확인하고 남편이 절대 예상 못했을 조항들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. 주아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고마워. 덕분에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을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었어. 그 후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속전속결.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어요. 남편에겐 이혼 소장을, 주아에겐 상간녀 소송장을 바로 접수했습니다. 얼마 후 남편은 결국 제가 낸 이혼 소장에 사인하게 됐고 주아의 직장으로도 내용 증명과 소장 사본이 전달됐습니다. 그 결과 주아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났고 그 일이 동창들 사이에도 퍼졌습니다. 그날 이후 주아는 단 한 번도 동창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단톡방에서도 말없이 사라졌고 그 이름을 꺼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. 남편은 위자료를 물고 그가 몰래 숨겨놨던 비상금 통장까지 모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. 처참하리 많지 속이 후련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가장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어요. 제 딸이었습니다. 부모로서 이런 꼴을 보여준 게 정말 미안했어요. 저 때문에 상처받진 않을까. 가정이 흔들리는 걸 보며 마음속으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. 수없이 고민하고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웠는데 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. 엄마,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. 오히려 지금처럼 강한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.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이 세상에 이해받는다는 감정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? 그래요. 저는 이제 미움도 미련도 내려놓았습니다. 이제는 저를 사랑할 차례니까요. 더는 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제는 내가 날 지켜야 하니까요. 주아도 남편도 이제 내 인생에서 지운 이름입니다. 그리고 남은 건 오직 나. 상처받은 날들도 흘린 눈물도 이젠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. 이젠 누군가의 아내, 누군가의 친구로가 아닌 그저 나로 살아보려 합니다.